미국 뉴 멕시코주. 미국에 씨발 왜 새로운 멕시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엘버커키라는 지역이 있어요. 2016년 8월 23일 화요일이었는데 여기 사는 여자애야. 얘가 10살입니다. 빅토리아 마르텐스라고. 매일 하던 대로 아침 7시에 알람 듣고 일어나서 냉장고에 식빵 하나 꺼내 먹고 학교 갈 준비 챙겨서 밖에 나왔어요. 엄마랑 둘이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산대. 엄마가 되게 바쁜 사람이래. 집에 잘 안 들어와. 부모가 집에 잘 없으면은 애들은 빨리 철든단 말이에요. 철든다는 게 뭐야? 스스로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뜻인 것 같거든, 나는. 이걸 10살인 초딩이 하고 있다는 거지. 학교 가기 전에 사실 엄마 방문을 잠깐 열어봤어. 보통 엄마들이 하는 걸 지금 자식이 하는 거잖아. 엄마가 가끔 늦게 들어와서 그것도 잠만 자고 다시 나가기 때문에 혹시 어제 엄마 왔었나 싶어서 열어본 거지. 근데 역시나야. 이날도 엄마는 안 왔어요. 빅토리아는 잠깐 실망했지. 하지만 평소 생활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가죠. 애가 좀 똑부러지는 스타일이래. 성격이 밝아. 밝은 척 하는 거겠지. 10살이 씨발 뭐 거의 자취생이나 다를 바 없는데 밝은 게 이상하지. 남들이 겉으로 볼 때 밝은 거야. 선생님 말 잘 듣는데요. 발표나 심부름도 다 자기가 알아서 맡아서 하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는데 정작 얘가 어떤 가정에서 사는지 학교나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 그 정도로 얘가 철저하게 감춘 거야, 자기 사생활을. 이거 봐, 성격이 밝은 게 아니라고.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데 밝을 수가 없어, 얘가. 엄마와 아빠는 예전에 이혼했대.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아빠를 따라갔대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살게 된 건데, 그럼 씨팔아 엄마가 좀 애를 잘 키우려고 해보든가. 이게 이상한 여자야. 편부모 가정이라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온대요. 이거를 엄마가 지 술, 담배 사는데 다 썼다는 거지. 집을 자주 비우는 것도 뭐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야. 밤새 술 처마시고 남자 끼고 노느라 바빴던 거예요. 심지어 엄마가 이러는 거 얘도 알아. 엄마가 자기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던 거야. 이게 사실 조금이라도 알려졌으면요. 여기 미국이잖아. 아동보호기관에서 진작 찾아왔겠지. 그럼 이제 알아볼 사건은 애초에 없었을 텐데 애가 너무 철저히 숨기니까 뭐 알고 숨겼겠어. 좋은 일도 아니니까 말을 안 한 건데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버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이날 빅토리아는 학교 갔다가 오후에 4시 반쯤 집에 왔어요. 집이 계속 비어 있었는데 5시에 엄마가 들어오네 갑자기? 이 시간에? 애가 반가웠지. 근데 뒤에 누굴 달고 왔더라고.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남친이래. 이 남자를 보자 빅토리아가 얼굴이 싹 굳어집니다. 사실 이날 2016년 8월 23일 빅토리아 10번째 생일이었거든요. 내심 엄마랑 그래도 생일인데 단둘이 좀 뭐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엄마가 왔으니까 반갑잖아. 근데 뒤에 남친을 달고 왔으니까 이 영 마음에 안 든 거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빅토리아가 하던 대로 알람 시계 소리 듣고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해야 되는데 이날은 안 그랬어. 그러지 못한 거야. 빅토리아는 방에 없었고요. 맨날 술 처먹고 늦게 자던 엄마는 지 남친이랑 화장실에서 되게 바빠. 무슨 상황이냐면 둘이 쓰레기 봉투에 빅토리아를 넣고 있었대. 애가 죽은 거야, 밤사이에. 전날만 해도 멀쩡하게 건강하게 있었는데 왜 죽어 갑자기. 그리고 애 엄마랑 남친이란 새끼는 아니 애가 죽었는데 씨발 병원이나 경찰을 안 가고 왜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넣고 있냐고. 이 씨발할 놈들이. 지들이 죽인 게 아니면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뭐 대강 정해진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이유라도 알아보자. 이 사건은 2016년 8월에 일어났고 미국 사람들을 아주 충격에 빠뜨린 빅토리아 마르텐스 살인 사건이라고 불러. 여태까지 내가 8년 동안 한 사건 중에 제일 빡치고 충격적이기로 한 5등 안에 들 것 같습니다. 일단 2006년 8월 23일 생이고요. 딱 10년 만인 2016년 8월 23일 살해당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M이랑 M이 남친이 범인이에요. 엄마 이름이 미셸 마르텐스, 남친은 파비안 곤잘레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10년 전인 2006년 8월 23일 25살인 미셸은 얘가 엄마야.
빅토리아를 낳으면서 생활이 많이 변합니다. 맨날 씨발 술 처먹고 밤늦게 클럽 다니고 이런 게 생활이었는데 애가 생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밖에를 못 나가. 애초에 애를 낳기 싫었던 건진 모르겠는데 지 남편이 책임지고 키우고 싶다길래 일단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둘째를 낳습니다. 옆에 아들을. 근데 남편이 출근만 하면은 애들을 집에 남겨놓고 놀러 나가요. 남편이 당연히 놀래죠. 놀래는 게 뭐야? 어떻게 이런 애들만 놔두고 밤새 어딜 가냐고. 매번 이 짓거리를 해. 그러면 남편은 결혼 생활이 위험하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화를 냅니다. 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는 것도 뭐 씨발 그냥 의처증 걸려가지고 감금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애들을 돌보라는 거잖아. 이런 말에 미셸은 당신이 나를 올가매고 있어요. 이런 연병 떨면서 부부싸움을 맨날 해요. 이걸 또 애들 앞에서 싸웁니다. 씨발 자식들 앞에서 싸우는 부모는 진짜 개 존나 무식한 거예요 진짜. 하지마 그거. 이래서 이혼했어. 남편은 애 둘 다 데려가고 싶었는데 사실 남편도 자기 수입으로 혼자 좀 무리해요. 둘 다 키우는 거. 마침 미셸도 빅토리아만큼은 직접 키우고 싶다길래 하나씩 키우기로 한 거지. 이 와중에 빅토리아는 직접 키워보고 싶다는 거 보니까 또 원치 않는 임신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씨발 모르겠다. 자 이혼했어. 미셸은 여전히 술 빨고 남자 만나면서 놀아요. 이제랄 할 거면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일하지 않는다고 대신 돈벌이 수단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지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씨발 이게 빅토리아였어. 여기서부터 빡치는 거야. 처음부터 딸을 이용할 생각은 아니었대. 얘가 미셸이 남자를 만나는 경로가 주로 만남 사이트예요, 인터넷. 여기서 돈 좀 있어 보이는 남자들 채팅 걸어서 오빠 만나요. 나 좀 괜찮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선물도 받고 뭐 술도 사 얻어 먹고 데이트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살았어. 사기나 성매매를 한 적은 없어요. 성매매가 있었으면 이게 기간이 길어도 뭐 범죄 기록이 남을만 한데 워낙에 오래 해왔으니까 전과가 깨끗하거든. 한 이렇게 10년을 살았어. 남자들 기생하면서. 근데 나이가 들잖아. 점점 남자 구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지. 이런 식은 이제 안 통한다. 그럴수록 술을 더 처먹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셸과 만나던 남자가 얘네 집도 놀러 왔다가 빅토리아를 본 거야. 그러면서 젖같은 제안을 합니다. 빅토리아랑 성관계 한번 가져보고 싶다는 거지. 대신 돈 많이 주겠대. 씨발 이게 제정신머리 박힌 애미면 어때? 이딴 말 씨부리는 거 듣고 아무리 내가 엄마로서 자격이 없고 애 내팽개치고 뭐 술이나 처먹고 다니는 처지지만 가만히 있습니까? 내 딸인데? 얘는 가만히 있었어. 왜? 새로운 기회 같았거든. 그래서 이날부로 지 집을 성매매 하우스처럼 쓰기 시작해요. 딸을 파는 거죠. 빅토리아는 거절할 힘이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범죄는 처벌이 빡센 거야. 피해자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고 불가항력인 범죄를 맞닥뜨리는 거거든. 그래서 아동범죄는 더 조지는 거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밤마다 집으로 남자들이 와요. 애가 막 소리를 지르겠지. 강제니까. 비명소리가 집안에 막 울려 퍼지는데도 이 상여로 애미나이가 신경을 안 씁니다. 그저 지 딸 팔아서 돈 나오는 거 어디다 돈 쓸지만 궁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돈 받은 거를 그날 또 바로 쓸어 나가. 이게 맨날 반복되니까 동네 사람들에게도 슬슬 보이거든요. 아동보호기관이랑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근데 조사는 나오지 않아. 씨발 미국이 아동 관련 사건에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만 출동하는 나라는 아닌데 이때 왜 그랬나 몰라. 미국에도 동탄 경찰서 같은 데가 뭐 있는 거겠지. 아무튼 이러다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6년 7월 35살이 된 미셸은 4살 어린 이 새끼 파비안 곤잘레스라는 애를 만나게 됐어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채팅하다가 이날 처음 본 거래. 씨발 병신들이 서로 뭘 안다고 보자마자 끌려서 사귀었다는데 그 뒤로 미셸은 집을 비우는 날이 더 많아집니다. 빅토리아는 사실 이제 와서 더 달라질 건 없지. 하던 대로 혼자 밥 챙겨 먹고 학교 다니다 밤에 엄마가 남자 안 데려오면 다행이다 이러면서 사는 거야. 문제는 아무도 이걸 주변에서 몰랐다는 거고. 근데 이걸 당연하다는 듯이 문제라고 짚는 게 맞나 싶다. 개인적으로 좀 그래.
누구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어. 미셸이나 얘네 집 오는 남자들은 당연히 문제니까 빼고, 나도 뭐 마찬가지예요. 내 집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알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 사회 구조의 문제겠지. 이건 뭐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라 이게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싶어. 아무튼 뭐 계속 알아보자면은 사건이 일어나는 2016년 8월 23일 빅토리아의 10번째 생일입니다. 엄마가 집에 왔길래 그래도 내 생일 기억하나 보다 했는데 씨발 뒤에 남자 들어오니까 바로 표정 굳었고, 남자가 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 근데 이날 엄마가 다른 목적으로 데려왔나 봐. 파비안을 남친이라고 소개하더니 생일이니까 우리 셋이 뭐 좀 먹으러 가재? 어? 근데 씨발 편의점을 가요. 빅토리아는 그래도 이게 어디냐? 생일에 편의점이라도 이런 일 자체가 없었거든, 그동안.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뭐 과자, 빵 고르고 있는데 파비안 이 새끼가 10살 된 기념이라고 술을 사서 따라주는 거야. 빅토리아가 당연히 싫다고 했지. 근데 씨발 엄마가 이걸 강제로 먹여. 여기엔 수면제가 들어있었어요. 10살이 되는 수면제를 먹어볼 일이 없잖아. 약발이 얼마나 잘 들겠냐. 바로 쓰러져. 그러자 애를 집에 두고 둘이 놀러 나갑니다. 씨발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할 건데 왜 수면제를 먹이냐고. 또 얼마 놀고 들어온 것도 아니야. 2시간 있다가 집에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조용하길래 미셸은 처음에 빅토리아가 아직 자는 건 줄 알았대. 근데 방문 열어보니까 애가 죽어 있어. 경찰에 신고할 수 없잖아. 돌연사로 보일 테니까 부검하겠지? 그럼 애 몸에 수면제, 알코올 나올 텐데 이걸 미셸이 뭐라고 설명하냐? 거기에 그동안 몸에 남은 성폭행 흔적이라도 나오면 자기 좆대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해 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시신을 감추기로 한 겁니다. 이 과정도 뭐 아까 잠깐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있다고 말했지만 욕조에 옮겨서 토막을 냈어.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자르면 옆에서 토막 내고 자르면 토막 내고 이 짓을 밤새 했는데 다음날 새벽이야. 시신 덮어둔 담요에 불이 붙습니다. 연기 나니까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신고한 거예요. 911이 왔어. 미셸은 제가 다리미 쓰다가 연기가 났는데요. 별일 아니에요. 근데 뒤에 경찰이 따라 들어오네. 집안을 확인해보고 가겠대. 이래서 시신 유기 과정이 발견된 거고요. 두 새끼는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죠. 그동안의 일 다 자백했고 이렇게 알려진 사건이 전국으로 이제 뉴스 타니까 안 빡칠 수가 있습니까? 부검했더니 알코올, 수면제 성분에 남자 DNA 나왔어요. 이상하죠, 이거 좀. 얘네 당일 있던 얘기만 들어보면은 성폭행은 없던 거야. 근데 DNA가 왜 나오냐고. 이건 수면제 먹인 이유가 단순히 애 재우고 놀러 나가려고만 했다는 게 아닌 거잖아. 무슨 개짓거리가 또 숨어 있는 거냐면은 이날 체포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얘는 31살의 제시카 켈리라는 기집애야. 얘는 또 뭔데 여기에 끼냐. 제시카 켈리는요, 파비안 곤잘레스의 사촌 여동생이에요. 4일 전 감옥에서 나온 전과자입니다. 파비안에게 요즘 미셸이라는 딸 가진 여친이 생겼는데 매춘시킨다는 말을 들은 거지, 지가. 제시카가 그래서 미셸에게 자기가 손님으로 간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여잔데 여자 아동 성매매 이렇게. 미셸이 또 얼른 오래 씨발. 당연히 빅토리아는 시키는 대로 해서는 말 안 들을 테니까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재운 거야. 그리고 파비안과 자리를 비켜준 거죠. 그럼 제시카가 레즈였던 거냐? 모르겠어. 빅토리아 몸에선 남자 DNA 나왔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정황상 제시카 인연이 씨발 남자 하나 데려왔던 것 같아. 부탁받고 말 전달해주는 거였던 것 같아. 이 남자 성매매 시켜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경찰 조사에선 빅토리아의 집으로 부른 여러 남자 중 한 명이 실수로 애 목을 졸라 죽인 거라고 진술하거든요. 제시카 인연이. 빅토리아가 죽자 남자들은 다 도망갔고 자기는 충격으로 주저앉아 있다가 체포된 거래. 그리고 미셸이랑 파비안이 돌아와서 이거 어떻게 할지 의논하다가 시신을 없애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멍청한 새끼들이 아파트 사는데 화장실에다가 불을 냈으니 이게 연기가 관타고 들어가지 다른 집으로. 신고가 안 될 수 없었고 경찰이 출동했다가 살해 현장 발견하면서 사건이 알려진 건데 일단 미셸이랑 파비안 제시카는
1급 살인의 시체 훼손, 방화 혐의로 체포됐어요. 근데 지들은 또 무죄래. 아이를 범죄에 성매매에 이용했고 이런 일이 벌어질 만한 상황을 만든 건 사실인데 직접 죽인 건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살인만큼은 무죄라는 거지. 경찰은 이 말도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알리바이를 한번 봤습니다. 빅토리아의 사망 추정 시각은 7시 40분부터 8시 40분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 사이에 여기 미셸과 파비안은 다른 데 CCTV에 찍힙니다. 집에 없었다고 확실해. 그럼 남은 거는 이 집에 있었다고 지가 진술하는 제시카 2년의 진술인데 이거 사실이냐? 지 말로는 같이 있던 남자 중 하나가 목을 졸랐다잖아. 자기는 목격자란 이야기예요. 그럼 씨발 그 남자가 누구냐? 2년이 여기에 대답을 안 해. 미셸과 파비안은 집에 없었으니 제시카 말에 도움을 주거나 얘 말 구라해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어. 그럼 당사자 현장에 있던 제시카 2년의 말이 유일한 진술이라고. 근데 이 새끼가 빅토리아 목 조른 거 누구냐? 이거 말만 하면은 자기도 살인 혐의는 빠지는 거잖아. 근데 왜 말을 안 하냐고. DNA가 남자인 걸 봐선 분명히 제시카만 있던 건 아니야. 2년이 누구 데려온 것 같아. 근데 씨발년이 말을 안 해요. 결국 여기에 대답을 안 해가지고 경찰은 DNA의 주인을 못 찾습니다. 일단 엄마인 미셸과 남친 파비안, 사건 현장에 있던 제시카 3명이 1급 살인의 시체훼손, 증거 조작, 방화, 미성년 학대, 성매매 이걸로 재판을 받아요. 빅토리아의 목을 조른 남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겠다는 거는 결국 지들이 뒤집어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재판에서는 또 무죄래. 자기들은 살인 안 했대. 뭐 어쩌라는 거야 이 개새끼들이 진짜. 나중엔 경찰에서 자백한 빅토리아 성매매도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을 바꿔요. 이거는 근데 확실히 증명되죠. 미셸이 인터넷에 미성년자랑 데이트할 사람 찾는다 이런 글 쓴 적이 많아. 근데요, 변호사가 또 이런 글 쓴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대. 글을 올린 것까지만 사실이라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증명이 될까? 미셸은 자기가 사실이 아니라니까 성매매한 남자들을 밝히지 않을 생각이잖아. 당사자 남자들도 당연히 미성년자 성매매인데 10살짜리 앤데 지들이 먼저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져야 된다고 자수하면서 밝히겠어? 씨발? 이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금. 이런 게 확인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로 결심 재판이 열려요. 사건 1년 만이야. 2017년 10월 29일. 일단 셋 다 유죄는 나옵니다. 빅토리아가 죽을 때 현장에 있던 제시카 켈리 50년, 시신 태우고 토막 내고 뭐 이런 파비안 곤잘레스 37년 6개월 받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개짓거리의 씨발점이 된 미셸 마르텐스 애엄마 얼마 나왔냐? 12년 받았어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애 방임에 학대, 성매매 이걸로 12년 너무 짧어. 아마 플리바겐이 좀 있었을 것 같아. 검사랑 형량거래 하면서 그동안의 자세한 내막을 밝혀라. 과거들을 좀 들어본 거겠지, 이야기를. 그런 거 아니면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아직도 빅토리아 몸에서 나온 DNA가 누구 건지 셋 다 모른대요. 말하지 않고 있어. 그럼 이게 해결된 사건이 맞긴 하냐? 법원도 씨발 니네가 제대로 말 안 할 거면 책임을 니들이 지기라도 하셈. 뭐 이렇게 한 거밖에 안 돼. 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판결이었던 건데 진짜 범인의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빅토리아의 할아버지 할머니거든요, 이 사람들. 재판 인정할 수 없잖아. 물론 뭐 미셸, 제시카, 파비안 이 새끼들도 당연히 깜빵 가는 건 맞지만. 그래가지고 납득할 수 없다. 경찰과 아동복지기관에 소송을 걸었어요. 왜냐면은 손녀가 이런 일을 당해오고 있었는데 5번이나 주민신고 있었거든. 근데 조사 안 나왔잖아. 그래서 소송 걸었던 거야. 하지만 개인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 이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늙었습니다. 소송이 막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살아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재판이야. 뭐 손녀가 죽었는데 이거 이긴다고 조금 나아지겠지만 씨발 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결과가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 존나 빡치는 그런 거예요. 이 상태로 지금 사건이 끝나 있죠.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 준비해서 오겠습니다.